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재활의학회 재활의학TV 진행을 맡은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재활학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재활학과의 김용욱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교수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에서 재활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고대 구로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서연입니다. 저희가 오늘 알아볼 재활 주제가 노인성 재활. 노인이 된다는 건 재활이 여러모로 필요할 텐데 노인성 재활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노인성 재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나누게 되나요? 네, 다양한 노인성 질환이 있지만 대표적인 질환인 파킨슨, 치매, 이 재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재활을 먼저 알아볼 텐데 일반적으로 파킨슨이라고 하면 약을 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재활도 해야 된다면 어떤 재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파킨슨 병인데요. 그래서 치료는 일반적으로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도파민 약물 치료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 네.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보행장애 같은 거는 네, 재활 치료가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 속도를 좀 늦추거나 재활이 들어가면 좀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까? 네, 10년 전부터는 재활 치료로 함으로써 병의 병기를 진행을 좀 늦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이란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럼 재활을 진행해야 된다면 어디서부터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파킨슨 병을 진단받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인정을 안 하게 돼요.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받고 증상 발현 후 2년쯤 지나면 대부분 내가 파킨슨이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가 좀 늦어지는 거죠. 예. 근데 재활 치료라는 거는 사실은 진단을 받자마자 어떻게 보면 증상이 생길 때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한 2년 정도 경과하기 때문에 진단받고 약물 치료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재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지원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예, 파킨슨병의 재활은 진단 시점에 같이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파킨슨병이 보행장애 그리고 균형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정말 보행장애나 균형 이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진단을 받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야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의 환자분들은 이제 균형 장애가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운동의 종류로는 파킨슨병이 몸이 점점 뻣뻣해지고 굳어지고 자세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증상을 점점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절의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이 필요하고요. 이와 함께 우리 많이들 하고 계시는 뭐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고 이와 함께 근력 강화 운동도 병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파킨슨 그러면 중증으로 진행된 다음에 어떤 모습들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이런 운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될 것 같고 이제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 말고 변비라든지 이런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이 재활을 진행해 나가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도 들어가겠지만 운동을 하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중력에 대해서 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변도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워 있으면 변비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겠죠. 와상 상태나 그다음에 앉아 있는 자세로 하면 모든 내장 기관의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비단 뭐 신체적 상하지 근육뿐만 아니라 내장 기관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이 운동 장애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게 만들어주고 격려를 하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건 환자에게 이제 자신감이라든지 확신감을 줘야겠죠. 일단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단계면 운동이라는 걸 할 텐데 이게 점점 좀 증상이 심해지면 못 움직이는 단계가 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기가 되면 와상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 섭취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관절을 이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관절이 굳어버립니다. 가족들이 이제 옷 갈아입기도 힘들고 이 고관절 같은 경우는 다리가 꼬이면 우리가 기저귀를 찬다 그러죠. 회음부 위생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관절 가동 복리 운동을 하셔야 되고 삼킴이 나타날 경우는 거의 이제 말기입니다. 고전에 이제 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살에가 걸릴 때는 이게 목 강화 운동이 있거든요. 이렇게 삼키는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합병증인 그 흡입성 폐렴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겠죠.
말기 환자분들은 사실 혼자서 운동하시기가 힘들잖아요. 네.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은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치료들이 있어요. 예. 중추신경계 재활 치료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 내원하셔서 환자분의 기능 상태가 어떤지를 저희가 평가하고 기능에 맞게 쉽게 생각하면 뭐 관절 운동부터 앉는 자세, 서는 거, 그다음에 보행 훈련, 그리고 연화 재활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꿀꺽하는 과정이 밖에서 볼 때는 삼켰다고 하는데 네. 음식이 사실 입에 있을 수도 있고 식도까지 잘 넘어가지 않고 이 중간에 걸려 걸릴 수 있거나 할 있고, 수가 예. 있거든요. 이걸 사실 집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연화 조형 검사라는 걸 하면은 이제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맞는 이제 맞춤형 재활 치료를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킨슨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번에는 이제 치매 재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얼핏 파킨슨병하고 치매하고 뭔가 비슷한 것 같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파킨슨병은 운동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아하. 네, 인지기능 장애가 먼저 나타나고요. 안타깝게도 두 질환이 진행이 돼서 중기 이후에 가면 파킨슨병도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고 네. 치매도 운동장애가 이렇게 생깁니다. 만나는군요. 네. 그래서 교집합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에 있어서도의 어떤 접근 방법이 다른가요? 치매 재활 기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크게 이제 인지 자극, 영어로 뭐 cognitive stimulation, 그다음에 cognitive training 해가지고 인지 훈련, 마지막에 이제 인지 재활, cognitive rehabilitation이 있는데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인지 자극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노래 부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1월 달에는 뭐 했고 2월 달에는 뭐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화투치기, 게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코그니티브 스티뮬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코그니티브 트레이닝, 그러니까 인지 그 훈련은 인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집중력, 그다음에 기억력, 그다음에 언어 능력, 그다음에 시공간 감각, 그다음에 그 고위 전두엽 기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무드, 이제 기본 정동이라고 있는데 네. 그 6가지를 우리가 말하는 그 인지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걸 분석을 해서 기억력이 떨어지면 기억력 훈련을 하고 언어 능력이 문제 있으면 언어 훈련을 하는 게 그 인지 훈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지 재활이라는 것은 기존의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상생활 동작을 맞추는 겁니다. 인지 재활 훈련 외에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운동일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인지 기능에 호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이제 노인분들에게 또 많이 동반되는 우울증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운동의 종류로는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의 이제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고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경두계 직류자극 재활치료. 이게 뭐죠 일단? 경두계 직류자극이라는 게? 자기장 치료를 합니다. 네. 자극을 줘가지고 그래서 인지 기능의 개선이나 운동 기능의 개선을 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근거가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표준적인 치료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앞으로도 그 많은 연구자들이 더 연구를 해서 근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노인 재활층에서 이 파킨슨병과 치매 재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노인 재활을 이제 해보신 입장에서 재활 프로그램에서 좀 가장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파킨슨병 환자분들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질환을 진단받은 초기부터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환자분들의 기능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질환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다음에 오세요. 이미 낙상을 여러 번 경험하고 걷는 자세도 많이 힘들어지셔서 그러니까 초기, 중기가 이미 지난 다음에 오신 경우가 많아서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재활치료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이제 환자분의 증상을 호전시키기에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이제 질환의 초기부터 환자분의 기능에 맞는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렵다기보다는 바람인데요. 재활을 한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학원을 가는 거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활을 한다는 거는 병원에서는 요즘에는 좀 더 환자들도 인식도 개선되고 치매 환자들뿐만 아니라 파킨슨 환자들도 이제 재활학과 와가지고 거기에 맞는 운동 처방이라든지 상담을 하고 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 병원 밖에서 사회에서 조금 그런 환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파킨슨 환자들이 이제 사실은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 환자들이
좀 더 사회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도적이나 아니면 또 정부에서 좀 지원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만들어주면 우리 환자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파킨슨하고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까? 네, 다음 시간에 대표적인 또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하고요. 근감소증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또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채널 보고 계신 분들 또 구독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좋아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전문의 여러분에게 답을 얻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활발하게 이 채널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보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 또 근육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활의학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